토트넘이 리그 4위 달성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결정이라고 해서 축구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와 손흥민의 포지션이 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주말 밤 3일 0시에 홈구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불러 27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첼시와의 26라운드 경기는 카라바오컵 결승전 때문에 무한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토트넘의 리그 경기는 지난 2월 18일 울버햄튼전 이후 2주일 만입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7골 2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는 경기에서 손흥민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어야 승리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골게터인 손흥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 경기부터 선수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이 새롭게 달라지면서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팰리스전부터 토트넘은 처음으로 새로운 나이키 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겨울용 노란색 공은 창고에 모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진 여름용 공은 흰색과 보라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5월 19일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름용 공은 겨울용보다 가볍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더 빨리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의 경험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그 변화에 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턴오버의 기회를 상대에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사실상 우승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2024-25 시즌 유럽 축구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출전권이 걸린 4위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의 승점 52점에는 5점 뒤지고 있는 47점이지만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팀인 맨유는 최근 21년 만에 홈에서 풀럼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는 4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 차이는 14점이나 나기 때문에 4위 진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에스턴 빌라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황당하게 삐끗하는 경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히샬리송에게 최전방 공격수를 맡겨놓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국의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오는 주말에 열리는 토트넘과 팰리스전을 예상하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리그 4위 진입에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버턴과의 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하는 경기를 치루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벌리 원정 경기에서 3대 0이라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후반기에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특히 76세의 리그 최고령 감독인 로이 호지슨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새로운 감독 부임 후에 첫 경기가 3대 0 대승의 벌리 원정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2021년 처음 부임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팰리스의 선수들과 팬들의 기대와 응원은 상상 초월의 열기에 흥분된 상황입니다. 토트넘 홈구장에서 토트넘을 잡겠다라는 큰 소리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요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도 반드시 대승하겠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여차 무승부 경기를 하거나 패하기라도 하면 리그 4위 달성에 치명타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울버햄턴전의 충격적인 패배를 또 다시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에 모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로 맞서야 합니다. 현재 축구 매체들은 포스텍 감독이 심각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풋볼 런던은 토트넘에 아직 부상 선수들이 많이 있다. 포스텍의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전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페드로 포로와 우도지가 빠지면서 수비와 공격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신 선발 출전한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벤 데이비스는 울버햄튼 골문까지 내려와서 뻥슈팅을 해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팰리스전에는 우도기가 선발 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팰리스전에 우도기가 출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벤 데이비스는 다시 벤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수마와 벤탄쿠르는 아직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울버햄턴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이 두 선수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할 것이며 다른 선수가 경기력에서 앞서 있다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축구 매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손흥민의 포지션입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텍은 지난 울버햄턴전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손흥민은 고립되었고 히샬리송은 골 결정력이 떨어졌고 쿨루셉스키는 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망하기로는 쿨루셉스키는 선발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위치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히샬리송이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베르너가 왼쪽 윙어로 출전할 것이며 손흥민은 중앙에서 플레이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축구 매체들도 2주간의 휴식 기간 동안 토트넘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았다. 포스텍 감독과 코치진들은 새로운 공격 스쿼드를 계속 시도했고 공격수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했을 경우에 베르너와 쿨루셉스키의 윙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들이 확인한 훈련을 분석한 축구 전문가들은 첼시전이 연기되면서 얻게 된 2주간의 휴식은 토트넘에게 큰 행운이다. 포스텍은 현재 시즌 초반에 토트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훈련장에서도 시즌 개막 몇 달 동안 보여주었던 스쿼드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히샬리송이 여러가지 이유로 득점을 넣지 못하고 의기소침했을 때 손흥민이 원톱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을 때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챔스리그 진출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 3점을 계속 획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13경기에서 시즌 초반에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도 이런 기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또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 논쟁이 나온 이유입니다. 팰리스전을 앞두고 토트넘 팬들 사이에는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이 다시 크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대부분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검증된 원샷 원킬의 최고 골게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앙에서 확실한 책임감으로 골을 넣는 손흥민이다. 메디슨 등이 어시스트해주면 손흥민의 골결정력으로 토트넘의 득점이 높아진다. 단연코 스트라이커이다. 손흥민에게 왜 옆에서 크로스만 시키고 있는가? 언제부터 벤 데이비스까지 올라와서 토트넘의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되었나? 토트넘은 풀백까지 슈팅을 쏘아대는 이상한 팀이 되었다. 이미 손흥민의 왼쪽 윙어 시대는 끝이 났다.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센터 포워드이다. 히샬리송이 가지지 못한 속도와 움직임, 골결 정력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스트라이커여야 한다. 그는 우리 토트넘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골게터이다. 그동안 일부 팬들은 과거 해리 케인의 늪에 빠져서 토트넘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케인을 최전방 공격수로 계속 고집하면서 결과적으로 꾸준하고 파괴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샬리송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용하다 보니 토트넘은 히샬리송 부활의 늪에 다시 빠졌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샬리송의 부활을 기대하는 늪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쿼드로 나서야 합니다.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다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기대됩니다.